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정시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제 정시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의예과의 정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이런 점이고, 의예과의 정시 인원이 큰 폭으로 늘게 되면 첫 번째로 그게 약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그만큼 의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약대의 입결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또 수시에서 나타났었던 것처럼 실제 의대나 약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의대의 경쟁률이나 약대의 경쟁률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학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약대 선발 인원은 1762명이에요. 이거는 수시와 정시의 합친 인원이고, 이 중에서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724명, 전체 선발 비율의 약 41%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633명을,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91명을 선발하는데, 의대에 비해서 약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전체 합쳐봤자 91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일반 전형에서는 가군에서는 298명을, 나군에서는 397명, 다군에서 28명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자, 올해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점, 가장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들 중에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거. 이게 나에서 가로 바뀌거나 가에서 나로 바뀌는 게 그냥 군이동이 바뀐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군이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입시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이동이 발생이 되면 그 대학의 경쟁률과 입결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군이동이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면 전년도의 데이터 값으로는 올해의 데이터 값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변동되어지는 학교가 있는데, 우석대학교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12명에서 21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아주대학교는 인원이 줄었어요. 15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립순천대학교는 올해부터 지역인재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 중에서 수학이나 과탐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희대,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학교, 중앙대나 한양대, 에리카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이나 과탐, 사탐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일반 전형에서는 254명을 선발해요. 결국 약대는 다군의 선발 대학이나 선발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대부분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군의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경북대학교, 고려대, 세종, 강원대, 덕성여대, 인제대, 카톨릭대학교, 경상대, 충남대, 경성대, 목표대학교 등의 대학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학교는 보니까 성균관대학교가 30명을 선발하고 있고, 중앙대학교가 49명, 단국대학교 천안이 22명을 선발합니다. 덕성여대에서 3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에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경쟁률이 좀 높았었던 학과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충남대학교가 경쟁률이 11.17의 경쟁률이었고요. 목포대학교가 11.27의 경쟁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이 9.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약대에서도 약 하위 구간일수록 경쟁률이 높다는 점 알아두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점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약대의 상위 누적 비율을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약대의 상위 누적 비율이 1%에서 2% 구간 내가 약대의 구간이라고 본다면, 가급적이면 상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약대에서 1.5%에서 2%의 구간 내에 성적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모든 구간의 경쟁률이 과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군의 약대들 중에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은 강원대학교가 수학 미적이나 기하에 대해서 10%의 가산점을 주고요. 목포대학 또한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은 경상국립대학교가 과탐 1+2인 경우 또는 2+2인 경우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경성대학교가 과탐 한 과목당 2점의 가산점을,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과탐 2에 대해서 5%의 가산점을 주고 목포대학교는 과탐 5%의 가산점을 주게 되고요.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포함한 두 과목을 필수 반영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특히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뀌었죠. 유형 A, 유형 B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뀌었고요. 과탐에 대해서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올해부터는 과탐 5%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과탐 3%의 가산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매우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탐 3%다. 과탐 5%의 가산점이라고 한다면 문과 학생들이 과탐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과탐 2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지면 과탐 2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군의 대학들의 실제 어느 정도 성적을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현재 수능을 받고 수능 성적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의 표준 점수 한만으로 추정이 대부분 어려워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상위 누적 비율의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상위 누적 비율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나의 표준 학력 지표의 성적이 실제 상위 누적 비율에서 몇 %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대학들은 이제 성균관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목포대학교, 경성대학교까지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표준 점수를 봤었을 때 391점 정도로 보면 상위 누적 비율이 0.7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0.79%,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0.9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0.79나 0.95%가 되어지면 의대권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이 권이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중앙기업권이 결국은 약대 원서 지원하는 가능성, 약대 상위 구간, 또 치대나 한의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과 겹쳐요. 그만큼 선택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약대 구간 중에서 가장 불리한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5%를 넘어서는 구간, 다시 말하면 1.6% 구간으로 가면 1.6%의 경상국립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목포대학교 군이 1.6% 이하가 되는데 이 권으로 가면 사실상 이 지점이 어디와 결합이 되어지냐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상위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나군에서 연세대나 고려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 구간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거나 가군에서 서울대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나군의 약대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 지점이 대부분 1.35%에서 1.6% 구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서는 약대 선발 인원이 350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는 가군보다 나군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죠. 나군의 대학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삼육대, 아주대, 충북대,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영남대, 우석대, 이화여대, 원광대, 전남대, 차이과대학의 전북대학교까지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의 선발 인원이 무려 7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51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군에 비해서 가군에 비해서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은 두 개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명 이하의 선발 인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쟁률이 높았었던 학과를 보니까, 대학을 보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10.4대 1의 경쟁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았었던 학과를 보니까 차이과 대학이 8.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위 대학일수록 경쟁률이 높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동국대학교에서 3%, 부산대학교에서 5%, 아주대학교 3%, 우석대학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동국대학교가 3%의 가산점, 삼육대학교가 3%,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가탐 1 플러스 2인 경우에는 3점, 과탐 2 플러스 2인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아주대학교는 과탐에서 3%, 차의과학대학에는 화학2와 생명과학 투학에서 각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는 과탐 과목별 6%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과탐 과목별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군과 나군의 많은 대학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정시는 너무나 통계나 데이터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제 내 성적대에서 나의 과탐 선택과 과탐의 투 선택과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이나 대학별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가산점을 계산해서 실제 내 성적대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대학별 변경사항이라든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모든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통계나 데이터가 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나면 내 성적대에서 가장 적절한 대학을 찾는 것은 무리가 되진 않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점은 가군, 나군, 다해군, 가군, 나군, 다군에서 군 비율을 하는 게 가장 어렵죠. 과연 내가 가군의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고 나군의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고 다군의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쓸 것인가의 군 비율이 어렵고, 두 번째는 상향, 적정, 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게 매우 어렵고요. 그러면서 과연 상향 지점의 원서 지원, 추가 합격의 원서 지원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시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A든 진학사든 종로든 대성이든 모든 기관의 데이터들은 특히 2025학년도에는 하향 안정 지원의 기준을 들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선보다 조금 더 낮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어느 정보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도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보를 보고 우리 사이트에서의 정보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실제 붙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향 안정 지원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실제 대학의 정시로 합격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입시기관의 데이터가 하향 안정 지원의 기조를 두고 있다는 점을. 하지만 실제 그래서 우리가 안정 지원의 목표를 삼는다면, 내가 안정 지원의 목표를 삼는다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서를 쓰면 돼요. 하지만 상향 지원을 생각한다면 그 데이터 값으로는 추측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에서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상위 누적 비율을 따지면 1.15%의 구간에 대부분의 포식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 상위 누적 비율이 1.15%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경희대학교, 대구가톨릭대, 삼육대, 아주대,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나 동국대학교 지점이 대부분 1.15%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상위 누적 비율이 1.35% 구간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영남대, 우석대, 이화여대 정도가 상위 누적 비율이 1.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광대, 정남대, 차이과대, 전북대학교는 1.6%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간은
1.35%, 1.6%의 구간 진입이 가장 치열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들을 잘 이해하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원서 지원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더군다나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이 정시에서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 또 지역 인재 의대 선발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의대의 증원이 약대의 어떠한 입시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에서는 23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대학으로는 계명대학교에서 7명, 순천대학교에서 7명,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에서 9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군은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계명대의 경쟁률이 7.5대 1, 순천대의 경쟁률이 43.63대 1의 경쟁률이고 제주대학교는 57대 1의 경쟁률이다 보니까 그만큼 의학 계열의 다군의 원서를 쓸 대학들이 없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올해 다군의 대학들이 많이 늘어서 대표적으로 다군에 선발하는 대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 중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하의 대학들이었다면 올해는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가 다 다군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군의 원서 지원의 전략들을 물론 의학 계열이 아닌 일반 대학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수립한다면 가나군에서 약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수능 성적이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을 못 간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와 수시가 다른 점은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위 경쟁이라고. 다시 말하면 7명을 뽑겠다 그러면 7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7명을 뽑겠다 그러면 7명을 합격하는 모든 학생들이 꼭 400점을 맞는 게 아니거든요.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점수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수능 성적으로 어떻게 지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원서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나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계와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2025학년도 정시의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컨설팅에 예약 접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100명에 한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 100명의 한정이 넘어가면 저희 하이퍼 리뷰에 계시는 여러 컨설턴트 분들이 또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